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요게 법, 한 프린트 보세요. 법이 4개가 바뀝니다. 4개가 바뀌기 때문에, 요게 4개가 바뀌는 게 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있기 때문에, 요 프린트 다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4개가 바뀌기 때문에, 시험 날짜 그 전이기 때문에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그죠? 바뀐 걸 일단 해드리고 하고요. 오늘은 문제는 다 푸셨죠? 푸셔서, 정답은 알고 계시나요? 아직 모르죠. 그죠? 그럼 테스트에서 정답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일단 오늘 뭐 좀 쉽게 냈어요. 냈고, 일단, 요거 요약서는 다 갖고 오셨죠? 그래서 오늘을, 일단 찍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해드리는 거는 어디 나온다 찍어 드리니까 요약서를 좀 가지고 계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 또 꺼지냐? 일단은 할게요. 그 1번서부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번에 보시면은 이제 내용 이제 보게 되면 1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하셨습니까? 3번이 정답이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3번이 정답이어서 이건 좀 쉬웠죠, 그죠? 쉬웠고 2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3번의 토지 특성이 옳은 거. 요건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정답이어서 요거 체크해야겠네요. 많이 들으셨네.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이 요거다 적을게요. 또 요건 또 돌리게 되면 또 시간 걸리니까 4번은 몇 번이죠? 3번이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5번에서 틀린 거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6번 문제는 했던 문제죠.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고 7번에 별표 일단 3개 쳐놓으세요. 얘가 이제 6, 7번이 유력한데 올해 이제 요걸 유력한데 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8번의 거미집이로 나오죠. 요거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늘 많이 맞히셨네, 그죠? 자, 그래서 저번 시험 문제 좀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 10번의 정답은 이거 5번입니다. 빼앗나죠, 그죠? 빼앗나. 이렇게 해서 빼앗나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11번의 정답은 5번, 12번에, 이거 한 풀어봤나요? 요건 5번이 나와야 됩니다. 5번. 12번에 5번이 나와야 되고, 3천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의 정답은, 요거는 2번이 정답이에요. 요것도 체크를 해야겠네요. 시장을 통한 게 아니죠. 통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것도 좀 틀리셨고, 그 다음에 14번은 쉬웠죠. 1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돼요. 바우처는 옳게 나오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은 예전에 했던 거죠. 16번의 정답? 요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별표를 쳐보세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했었는데 요거는 감정평가 문제인데 1번이 틀린 지문이거든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17번에 별표를 치시면 올해 얘가 시험 문제가 뜨는데 제가 야매 가르쳐 드렸죠. 요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18번에 틀린 거 2번이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19번에 옳은 거 요거는 4번이 정답이죠. 요거는 4. 그 다음에 20번에 틀린 거. 요건 4번이 들었습니다. 4번. 그래서, 영업 경비에는 소득세가 불포함되거든요. 요거 좀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21번은 몇 개가 되겠어요? 아닙니다. 이건 5개가 돼야 돼요. 2번이 정답이 돼요. 연평균 수준효과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4개를 주시는데 5개가 되는 게 미음의 연평균 수준효과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죠? 그죠? 그럼 요거는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입니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시고 22번의 정답은 22번은 옳은 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23번에 요거는 쉽죠? 4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쉽게 계산 문제 하나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24번은 순당당 아시잖아요. 그럼 몇 번? 요건 2번이 정답입니다. 14번은 2번. 앞쪽에서 많이 맞히셨는데 뒤에서는 조용하시네요. 자, 25번에 틀린 거. 요건 5번이 들었습니다. 5번. 내부순위법은 제가 내내라고 했었죠. 내부순위법은 내부순위로 사용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6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26의 1이고, 그 다음에 27번의 정답은 가장 옳은 거. 요거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 28번은 약간 어려웠는데요. 우리가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지만 다른 건 다 틀렸고 2번만 맞아요. 요거는 약간 좀 어려웠죠. 28의 2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9의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요것도 조금 어려웠는데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30번으로 가볼게요. 29의 3번. 30번에 가장 옳은 거 4번 아닙니다. 1번 아닙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31번. 31번은 쉬웠죠. 신디케이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분. 1번인가요? 1번이고. 32번은 조금 아직은 안 나왔는데 32번의 정답은 요거는 3번이 정답이 돼요. 비용 위험이 되거든요. 그죠? 이게 3번.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33번의 정답은 틀린 거가 몇 번? 요거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4에 틀린 거는 이건 반드시 맞히셔야 되죠. 아, 요거는 참 재밌는데, 요건 별표 쳐보실래요? 감정평가를 씌워놨는데, A와 A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액션이 아니라 어텐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아이다가 A와 A가 바뀌었단 말이죠. 요거 별표 3개 쳐보세요. 요거. 그래서 아직 획기적이에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다. 요거 좀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35번은 여러분들 그 빼나고, 우리가 빼나고 빼 아시잖아요. 3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 여기다 적을게요. 35번 안 했네요. 35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요거는 3번이 정답입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차이점이에요. 요거 좀 어려웠죠? 35번에 몇 번? 3번. 36번엔 아까 몇 번이었어요?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7번에는 좀 어려웠지만 37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7에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38번은 우리가 요거 정답이 몇 번? 요거는 3번이 틀렸어요. 높이는이 아니라 낮춘이 됩니다. 38번에 3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9번에 꼭꼭꼭 아시죠? 그럼 몇 번? 요거는 4번이 정답이 되죠. 4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40번에서 가장 옳은 거는 몇 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그러니까 오늘 틀리신 거를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틀렸는지 봐야 되니까 일단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중간에 다 틀렸어요? 뭐 틀리신 거 다시 연습하시면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잠깐, 여기 조금 글씨가 작지 않나요? 좀 확대시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좀 확대시켜 주실래요? 요거 조금만 확대. 아니, 이거 확대하면 안 되나? 저번에 됐는데? 있죠? 할 줄 알아요? 역시. 기술자는 달라. 뭐, 있으시던데, 실장님이? 저보고 하라고요? 모르는데? 잠시만요. 이 정도 괜찮나요? 네. 1번 문제 좀 쉽게 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공자님의 환희에 대해서 기술,
공간, 환경, 위치, 자연은 요거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물리적이 됩니까? 물리적이 되고 요약서는 페이지를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협의는 민법, 중부동사는 개별법, 광의가 법률적이니까 요거는 물리적이에요, 법률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1번하고 2번이 바뀌었죠? 바뀌었고. 자, 디귿이 맞죠? 3번 생소상 CO 들어갔습니다. 요 생산, 자본, 소비재, 자산, 상품이 무슨 적이죠? 경제적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문제 별표 쳐보세요. 미리 이제 제가 별표를 3개 치시는데 가장 유력합니다. 올해 뜰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법경기가 나왔죠. 법경기의 복합된 개념은 복합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이 부동산이에요. 개념 부동산이고, 자동차, 항공기, 어업권, 공장재단은 중부동산이잖아요. 협의에 속합니까? 이거는 중부동산입니까? 중부동산이죠. 협의가 아니라 중이다. 그럼 다시 고쳐드릴게요. 아마 해설은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자, 지금 1번, 2번 바뀐 건 아시겠습니까? 3번은 복합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이 부동산이에요. 개념이고, 5번은 중부동산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1번, 2번, 3번은 무조건 뜨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옳은 거를 이제 가는데, 들어볼게요. 자, 옳은 걸 간다면,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으로 이용되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가 맞죠? 맞고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토지는 맹지가 되겠죠. 맹지가 되겠고요. 맹지가 되고, 일정한 용으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바닥 토지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부지가 되거든요. 부지. 그래서 나지가 아니라 부지다. 필지는 법률적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 맞죠. 후보자는 그냥입니까? 상호간이 나옵니까? 전환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는 기역, 리을, 미음이 맞죠. 그러면 몇 개다? 3개.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오늘 혹시 여러분들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거 갈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 빨간색 요약서는 다 갖고 오셨나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올해 주택에 대한 게 나오는 게 찍어드릴게요. 어떤 게 나오냐면, 페이지 가시면은 제 요약서 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페이지 가시면은 9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왜 6번에 준주택이라는 게 있죠. 그럼 준주택은 주택 위에서 따라서 몸을 녹이다. 노가 뭐죠? 노인복지주택. 오가 오피스텔. 기가 다가. 자, 근데 생활 숙박시설은 여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안 나오면 오늘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프린트에 공동주택이라는 기숙사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일반 기숙사는 예전 기숙사하고 똑같은데 임대형 기숙사라는 게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20실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게 나와요. 몇 실 이상? 20실 이상. 현관펜.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실은 몇 실이다? 20실이에요. 찾으셨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19실로 바꿀 수 있어요. 19입니까? 20입니까? 20이에요. 여러분들 9페이지 가시면 다가구 주택이 19세대 이하죠. 그러면 자, 따라서 19 다가구, 19는 다가구예요. 그럼 여기서 임대형 기숙사를 19실로 하셔야 돼요? 20실로 하셔야 돼요? 20실로 하셔야 되거든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준주택은 주택 위에서 몸을 녹이다 기억하십니까? 생활 숙박시설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 사용하고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실이 19실이 아니라 20실이라는 거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찾았죠? 그럼 거기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이 9월 12일 날로 돼 있나요? 우리 시험이 10월 28일인 건 알고 계시죠? 그 전에 시행되는 건 다 들어가거든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는 19입니까? 20실입니까? 20실 이상 강력한 힘입니다. 이거 내줘야 돼요. 출제원. 안 넣으면 출제원 자격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이 개로는 그해 바뀌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딱 네 가지를 가져가시면 돼요. 오늘 잘 오셨죠? 요거 네 가지를 딱 가져가시면 여기서 딱 내가 봤을 때는 네 개 다 나오면 좋고 한 두 개 정도는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한 걸 갖고 그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3번도 별표를 쳐놓으시면은 토지의 특성 무조건 뜨거든요. 그죠? 그래서 토지의 특성인데 자 일단은 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갈게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서 인문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인문적은 그냥입니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문적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좀 느낌이 안 좋은 거죠. 모두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날려보시고 일단 빨리 푸는 방법. 토지는 생산 요소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 있잖아요. 3번 생소사항이 있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이 보세요. 용도적이라는 단어 있죠. 물리적 단어 있어요? 그 물리적은 됩니까? 안 됩니까? 용도적은요. 돼요. 오케이? 그럼 용도적은 될 수 없다는 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물리적은 됩니까? 안 됩니까? 물리적으로 하게 된다는 건 틀린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물리적은 돼요? 안 돼요?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틀을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까 하나씩 해드리겠는데 인문적은 그냥이야 바뀌어. 인문적이 고정됐다는 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도적은 금입니까? 가능합니까? 근데 용도적으로 할 수 없다고 나왔잖아요. 이것도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갈게 다시 간다. 물리적은 안 되고 용도적은 된다라면 이 지문은 빨리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죠? 그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자, 위치가 고정됐다는 게 부동성이에요. 무슨 성? 부동성은 자연적이에요? 인문적이에요?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이기 때문에 인문적 위치가 고정된 게 아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위치가 고정됐다 그래야 돼요. 물리적 위치가. 부동성 때문에. 그러면 국지화라는 게 맞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까 상본 생소상. 생산 요소 자본이고 소비지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가지고 있다.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걸 다 읽지 마세요. 그냥 용도면에서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용도면에서 할 수 없다는 건 무조건 틀린 지문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건 이렇게 할게요. 이건 용도의 다양성을 적어주세요. 뭐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건 개별성과 상관없거든요. 그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있다. 있다라고 지어진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강사처럼 저걸 다 고칠 필요가 없고 용도적은 안 된다, 용도적은 된다. 용도적이 될 수 없다라는 질문은 무조건 틀린 질문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물리적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은 된다, 감가가 안 된다. 안 되죠. 하게 되지 않대. 배제되는 거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물리적은 아예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단기, 장기 다 모두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몇 번 정답? 5번. 부중성 때문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나 단기나 다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5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대체제라는 거 대장주세형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넣은 거지만 탄력성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푸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대체제에 따라서 대장주세용이라는 거 했었죠. 그럼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많을수록 단기, 장기 상공업용이 탄력적이에요? 주거용이 탄력적이에요? 주거용. 세분화될수록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그냥이에요? 용이해야 돼요. 용이해야 되죠. 근데 공급이 어려워야 됩니까? 공급이 쉬워야 됩니까? 쉬워야 탄력적이고 어려우면 비탄력적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중요해요. 일단 갈게요. 얘도 관찰 기간이 장기 때 탄력적이고 얘도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예요. 단비 장탄 아시죠?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별표 쳐보세요. 이건 그냥 당장기입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입니까? 기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가 라면하고 엄마가 빨리 라면 끓여줘랑 잡채 만들어주는 거랑 어떤 게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라면이 빠르지 말잖아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자 할게요. 일단은 얘는 장기 탄력적 맞죠? 근데 얘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고치셨어야 되고요. 얘는 용도 전환 용이하면 탄력적이죠. 근데 얘는 용도 전환이 곤란해야 돼요. 얘도 용이해야 돼요. 같이 용이해야 되죠. 그럼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수요자는 대체재가 많아야 탄력적이잖아요. 공급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건 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몇 번 정답? 3번. 수요가 탄력적이면 상보험용이 아니라 주거용이 탄력적이 됐고요. 제가 냈지만 참 잘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력성을 꼭 알아야지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별로 반응이 없는데. 자, 중고하고 신규 중에서 신규는 아직 안 졌잖아요. 공급 어려운데 중고주택은요. 공급이 가능하죠. 라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시킨다는 건 대체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재가? 대체가 많으면 그럽니까?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걸렸죠. 공적 규제가 강화돼야 돼요? 완화돼야 돼요? 완화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죠?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균형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렇게 가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수요가 불변이 무시해요. 자, 따라서 공급만 본다. 공급이 감소하면 양만 감소하죠?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우리가 비탄력, 탄력적일 때, 자, 비탄력적은 가격이 많이 바뀌잖아요. 자, 이게 안다면 비탄력은 안 탄 거예요? 탄 거예요? 안 탄 거. 안 탄 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균형에 대한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우리가 연습했던 거고요. 3번에 가시면은 완전 비탄력적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봐봐. 완전히 일단 한쪽이 불변이잖아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은 세 글자죠. 가격이 불변이에요. 거래량이 변화가 없어요. 거래량이 변화 없죠. 이해하셨죠? 그죠? 수요감소. 이건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일한 폭이라는 게 있죠. 자,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몰랐던 게 불변이야. 자,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하잖아요. 공급이 우리가 감소죠, 감소. 그럼 얘는 같이 감소했죠. 가격과 양이 같이 감소했는데 얘는 양만 감소하고 가격 올라가니까 양은 따라갔죠. 그럼 양은 증가는 맞아요. 근데 그냥입니까? 몰랐던 게 불변입니까? 원래 변화가 없었잖아요. 근데 갔다 하면은 가격이 10원 올라갔다 올라가니까 이게 불변이 되겠죠. 그럼 몇 번이 틀었어요? 4번이 틀었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변할 수 없어요. 가격은 불변이에요. 불변. 고치셨죠? 그다음에 몰랐던 게 불변이다. 가격을 몰랐는데 그 올라간 거 내려간 게 똑같으니까 가격은 불변이고 거래량은 증가가 되겠. 우리가 거래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겠죠. 감소. 요거 거래량은 따라갔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가격은 불변,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4번인 건 인정하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5번에 가시면 수요 공급이 동시에 감소했을 때 작은 걸 따라요, 큰 걸 따라요. 그럼 공급의 감소가 더 크죠. 그럼 공급 감소는 그냥입니까? 자, 공급이 감소하니까 양은 감소합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가격 상승 맞습니다. 그럼 몇 번이 확실히 썼어요? 다시 갈게요. 수요 공급이 동일한 폭으로 감소할 때는 균형 가격은 됩니까? 불변입니까? 불변이고 거래량만 감소가 되겠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이건 제가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요약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또 냈거든요. 이제 하는데 또 어떻습니까? 또 새로워요. 자, 갈게요. 어떤 도시의 임대주택 시장에 수요 함수가 있고 공급 함수가 있다. 자, 공급 함수가 바뀌었어요. 그럼 자 볼게요. 자, 여기다가 형광펜 칠하시고 여기다가 형광펜을 칠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요약서에 대해 해설을 해놨는데 자, 그러면 P는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Q는 양이잖아요. 그럼 완전히 붙었을 때 자, 짚어보세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고 비탄력적일 때는 거래량이 불변이 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럼 P=200이라는 건 무슨 탄력적이죠? 완전 탄력적을 찍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Q300은요. 완전 비탄력적을 찍으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 문제에서 맞히시는 거는 어때요? 일단 먹고 들어갈 게 칠판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불변입니까? 그럼 완전 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탄력적이 되는 거죠. 왜요? 가격이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Q는 양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불변입니까? 거래량이 불변입니까? 그럼 완전 탄력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맞나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게 되면은 수요자들은 그냥입니까? 수요를 줄입니까? 그럼 거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 요 수요 함수가 DP는 맞는데 500에서 450으로 갔죠. 그냥입니까? 수요가 감소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도 따라가겠죠. 이렇게 우리가 가격도 따라가고요, 그죠? 그래서 찍으려면 이제 1번을 찍으셔야 되는데 찍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자, 따라서 하나인 걸 올려라. 하나인 걸 올려요. 그럼 우리가 A에 보시면은 800-2P가 하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쉬워요. 그냥입니까? 여기다가 가격을 대입시킵니까? 대입시켜요. 그럼 800에다가 200이니 400 빼니까 400이 되죠. 400이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 300을 대입시키면 800에서 600 빼니까 200이 되죠. 그럼 400에서 200 감소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도 그냥입니까? 하나인 거 올렸습니까? QS300 올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랑 요거랑 같게 하니까 요거 500-2P가 300이니까 P가 넘어가고 빼니까 200이잖아요. P가 얼마가 되겠어요? 100이 되겠죠. 양은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300하고 450-2P니까 요거 넘어가면 150, 2P니까 75가 되죠. 그럼 가격은 얼마만큼 하락했어요? 25만큼 하락이 된 거죠. 몇 번 온다? 1번.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 요거 나오니까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7번을 별표를 3개 쳤죠. 요거 그래서 7번을 꼭 가져가세요. 7번을 꼭 가져가셔서 일단 이래요. 여러분들 요약서를 한번 펴보세요. 제가 요것만을 찍는 게 아니라 요약서에 가시게 되면은 요약서로 가시게 되면은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가시게 되면 21페이지에 2번 문제 하나가 있죠. 요거 여기 별표가 좀 쳐 있죠. 그 다음에 저번 주 봤던 게 넘겨보세요. 3번에 보시면은 22페이지 3번에 보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2번 아니면 3번이 나온다는 거죠. 일단 보완제는 무조건 떠요. 올해 보완제는. 자 그럼 요거 갈게요. 자 요거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를 그려라. 요거 22페이지 가시면은 해설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십자가를 그리면 A와 B가 다른 재화의 가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상승했더니 B의 수요량이 감소했죠. 자, 그럼 요건 그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그럼 무슨 제가 되겠어요? 보완제가 되겠죠. 맞습니까? 보완제는 플러스예요? 보완제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 상태에서 A의 가격 상승했더니 A 수요가 4% 감소했다는 건, 자, 우리 그 요약서의 해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려라. 그러면 A 가격이 8% 상승했더니 4% 줄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 요약서에 있듯이 탄력성이 0.5잖아요. 그죠? 0.5는 1보다 작죠.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A와 B의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A 가격이 올랐더니 B가 줄었잖아요. 같은 방입니까? 반대 방입니까? 대체제예요? 이건 보완제예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7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3개 치셨습니까? 요거. 그래서 요거 아니면 이제 22페이지 공급 탄력성이 유력하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별표 칠게 많습니다. 8번에도 별표 3개. 거미집이 뜬다 그랬죠. 자, 거미집이 올해 뜰 가능성이 있어요. 다 집어넣는데 수탄수 공탄발 아시죠? 그러면 수렴형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갑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으셨으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럼 무슨 형이 되죠? 발산형이 되겠고요. 수요가 더 크죠? 그럼 무슨 형이 된다? 수렴형이 되겠죠. 같으면 무슨 형이에요? 순환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기울기가 나오면 플러스로 고쳐라. 플러스로 고쳐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작탄이라고 어떻게 보시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기울기가 작은 게 탄력적이다. 그럼 0.7이 작아요? 0.3이 작아요? 그럼 0.3이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울기가 큰 게 탄력적, 기울기가 작은 게 탄력적. 그럼 어느 게 작아? 0.7이 작아, 0.3이 작아. 그럼 기울기가 작다는 게 얘가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무슨 형이다?
발산형이 되겠죠. 그렇게 하세요. 가지고 P 앞에가 탄력성 아시죠? 근데 1인데 그냥입니까? 여기가 2가 있습니까? 나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만약에 1이 있는데 4가 있으니까 나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피자를 시켜서 2분의 1 드릴까요? 4분의 1 드릴까요? 뭐 어떤 거 달라고 그랬어요? 뭐 그런 건 잘해요. 그러면 2분의 1이 더 크겠죠. 0.5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수렴형만 고르시면 니은하고 미음이 되겠죠. 몇 개? 2개죠, 2개. 1번이 정답일까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9번 문제는 뭐 우리가 이거는 뭐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요약서 31페이지 참조하시고 들어볼게요.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1번이 확실히 맞죠. 자, 주거 분리는 주택의 소비자가 공원 같은 건 우리한테 편익을 추구하죠. 근데 부라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한테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가 있다. 몇 번이 제일 맞죠? 1번.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는 할인되겠어요? 할증되겠어요? 할증되고, 자, 저에 인접한 고가 할인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가시게 되면은, 이게 안 되면 이렇게 가보세요. 자, 손가락을 3개 드시고, 자, 따보세요. 저가 증가 하향. One more time. 저가 증가 하향. 저가가 어떻게 됐을 때 하향한다는 거죠? 증가됐을 때 하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저가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찾는 사람이 있으면 하향되잖아요. 맞습니까? 하향이 되면 그냥입니까? 공급도 쌓입니까? 공급도 무조건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저를 믿고 손가락 3개 잡으세요. 저가 증가 하향. 저가 감소 하향이야? 증가 하향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가가 어떻게 했을 때 무조건 하향입니까? 증가됐을 때요. 그러니까 수요도 증가를 하고 공급도 나중에 늘어나거든요.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럼 이건 감소다, 증가다? 증가 이렇게 잡으세요. 요거 괜찮아요? 그럼 저가 증가 하향. 그럼 저가 주택이 무조건 수요나 공급이나 어떻게 됐을 때? 증가됐을 때 하향한다는 거죠. 잡으세요. 자, 봐줘요. 하향한다는 건 위에 있는 애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가 있어야지만 하향이 되겠죠. 그럼 나중에 가서는 그냥입니까? 저가가 이렇게 많이 쌓입니까? 공급도 증가한다는 거죠. 꼭 약속해요. 다시 한번 어떻게 세 가지 잡고 어떻게? 저가 증가 하향. 그럼 하향이 됐다는 건 저가가 감소될 때가 아니라 증가됐을 때요. 수요 공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잡으세요. 그 다음에 4번 불량주택 같은 거는 시장이 실패입니까? 시장 실패가 아닙니까? 아니죠.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 자체입니까? 저소득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러면 소득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철거를 해야 돼요.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실질소득을 향상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해설집 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이 되고 빼앗나 아시죠? 자, 빼앗나인데 작년에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찍어드릴게요. 올해는 어떤 게 나오냐 2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빼앗나는 조금 희박합니다. 근데 저번 주에 아내께서 내가 해드리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29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테마 23에 2번 있나요? 2번? 찾으셨습니까? 유력합니다. 2번. 2023년 감정평가라고 돼 있잖아요.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제가 별표 3개 친 것만 시험 전에 한 이틀 전에 한번 보고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과 할당률적 시장은 29페이지에 테마 23번에 몇 번? 2번이 유력해요. 체크하십시오. 이걸 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작년처럼 빼앗나를 또 낼 수 있죠. 빼앗나 하세요. 빼앗나? 뺀다는 건 큰 금액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 거. 큰 거 작은 거 빼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가서 그냥 아무 읽지 마시고 8,400이 크죠? 그럼 요것도 깐단 말이야. 뺐지? 그 다음에 그냥이야? 아니야. 아니 안 될 확률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50% 하는 거 아시겠어요? 나누는 건 현재 가치로 나누죠. 그래서 가르쳐 줄게. 20%는 1.2고 10%는 1.1이에요. 적어놓으세요.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10%면 몇 점으로 나누고 1점으로 나누고 20%는 1.2로 나눠요. 뭐 교수님 30% 나올까요? 안 나와. 10% 20%만 나와. 알겠죠? 그래서 막 이거 실수하신 분들은 그냥 뭐 맨날 외운 게 1점 나눠서 1점 나누면 안 되었어요.
몇 점 몇으로 나눴어요? 1.1로 나누셔야 되죠. 아시겠죠? 그럼 따보세요. 빼안나. 자, 그러면 쳐보세요. 8,400을 쳐보세요. 치시고 6,000 쳐보세요. 안 사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2,400이 나오나요? 2,400의 50%는 1,200이잖아요. 이걸 1.1로 나누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그거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만약에 봐봐. 여기까지가 1년이죠. 2년이면요. 늘 한번 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3년이면요. 늘 하나 더 치는 거죠. 옛날에 했는데. 감이 좀 없어졌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1년이냐 2년이냐. 근데 제가 너무 짜증낼까봐 그냥 1년 냈어요. 몇 년 냈다? 1년. 1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해서 빼안을 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목소리 깔고 얘기하는데 29페이지가 중요합니다. 29페이지에 2번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안 내면 출제위원의 자격이 없는 놈들이에요. 사셨죠? 그래서 올해는 빼안나보다 이 효율적 할당률 쪽 시장은 요 이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꼭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별표 3개. 도시 공간 구조는 무조건 하나가 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정답은 제가 몇 번이라 그랬죠? 5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똥 싼다 아세요? 똥 싼다? 넘겨보세요. 똥 싼다를 알아야 돼. 똥 싼다. 핏똥 싼다. 무슨 말이냐? 3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5페이지 가시면 가볼게요. 자, 제가 맨 밑에 야매로 똥 싼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이론이 제일 먼저 나왔죠? 동심원이에요. 그 다음에요. 선형. 그 다음에요. 다핵심이 나왔다는 거죠. 35페이지 피고 계십니까? 맨 밑에 피고 계셔요? 그럼 버제스가 먼저 나왔지 다핵심이 먼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동심원의 선형이 교통을 추가시켰고 이 두 이론을 다핵심이 보완한 거거든요. 언더스탠드? 그러면 다핵심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심원이 나온 게 아니잖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뜻은 동심원이 제일 마지막이란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 틀린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전 저고통 아시죠? 그러면 중전, 점이, 저고통. 그러면 점이는 저와 통근자 사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점이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도둑 사이에 있는 거죠. 몇 번 있었어요? 5번 이렇게 잡으시고, 자 1번을 가시게 되면은, 자 제가 버스 타고 동심차자 생태계로 갔죠. 딱 맞아 들어가고, 해리술만은 두 명이니까 다핵이에요, 다핵이에요. 다핵심으로도 도시가 그 도시 내에서 수계의 핵심이 형성되잖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선형 나오면 부채죠. 부채도 호이트. 선형은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돼서 부채꼴 성장한다는 거 맞고요. 동심원은 그 도시가 중심지에 동심원상으로 확대돼서 분화된다는 거죠. 몇 번이 틀렸습니까? 5번이 틀렸고. 자 12번은 이렇게 가세요. 이것도 별표를 3개 치시면 컨버스 아니면 허프거든요. 허프는 확률 모형이죠. 그럼 할인점 A의 월 추정액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따 해설을 해드리겠는데, 요걸 곱하면 전체 매출액이 나오죠. 그러면 어디에 갈 확률입니까? A에 갈 확률로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찰계수는 항상 얼마가 뜨죠? 2가 떠요. 그럼 계산기를 꺼내보세요. 제가 항상 나누기 기억하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칠판 보십시오. 자 항상 얘를 5로 나누죠. 제곱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누기 5 하는 거죠. 계산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나누기 5 나누기 20이 뜨나요? 20 뜨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하죠? 나누기 10 하죠. 그럼 3000에 나누기 10을 한번 해보세요. 30이 뜨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해요? 나누기 20 하죠. 그러면 10이 뜨죠. 그러면 20, 30, 10을 다 합치면 얼마죠? 우리가 60이 되죠. 60 중에서 어디에 갈 확률? A잖아요, A요. 맞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입니다.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아까 앞에를 보시게 되면은, 자, 앞에를 곱하게 되면은, 앞에에 요 3분의 1인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3분의 1은 소수점을 하시지 말고 매출액에서 3분등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곱해보세요. 3천 곱하기 3만. 9천이 뜨죠? 9천의 3분의 1은요? 3천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컨버스는 많이 했기 때문에 허프로 좀 돌려봤어요.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일단은 여러분이 요약서 47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47페이지 가시면 47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문제 2번이 하나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별표 3개 쳐있죠? 외부 효과가 얘가 적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지금 오늘 내드린 거는 조금 이제 우리 공인중개에서 나왔던 기출인데 만약에 나온다면 요 2번을 좀 추천해 드려요. 아시겠죠? 2번에 별표 쳤습니까? 자, 그럼 외부 효과 그 2번이 올해 뜰 가능성이 크고 요거 이제 가볼게요. 자, 가장 옳은 건데요. 외부 효과는 뭐 했다 그러면 했다 그래야 돼요? 안 했다 그래야 돼요? 그럼 통하지 않았죠.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의도하지 않았고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이거 틀렸죠. 1번으로 하시면 큰일 나죠. 그죠? 통하지 않았다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을 영향을 줬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약간 좀 제가 어렵게 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과대가 나오면 항상 그냥입니까? 이 과대는 부의복합니까? 부의였어요. 그죠? 그럼 부는 그냥입니까? 사회가 불리합니까? 그러면 개인적 이익이 더 클 수 있잖아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면 재화는 시장의 과대 소비가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그 담배를 펴요. 막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죠. 그러면 내 개인적인 편익만 커지잖아요. 그럼 가소가 아니라 과대 소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과소가 나온다는 건 부입니까? 이건 정입니까? 정이죠. 그다음에 사회가 유리하다. 사회가 유리해요. 그럼 개인적 비용이 크고 사적 비용을 초과했다는 거는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가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이 소비라는 것은 아직 안 나왔지만 가대 가소를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몇 번이 정답입니까? 2번. 자, 우리가 요거는 유명한 문제인데 새로운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해복과가 발생하게 되면 공원이 들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수요를 늘리죠. 그러면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이 움직여요? 우측이죠, 우측. 좌측이 아니죠, 그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4번, 5번을 묶어보세요. 자, 하나의 틀인데, 자, 보세요. 지역지구제도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공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정해복합니까? 부해복합니까? 부해복합은 시장의 실패죠. 그럼 부해 외복가를 그냥 있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주거전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지역주제도 토지용계도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있다?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이 시멘트 공장이 규제를 하게 되면 시멘트 공급을 해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럼 시멘트를 안 만들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시멘트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러면 시멘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시멘트를 생산비로 보는 주택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주택 공급이 늘어납니까? 주택 공급이 감소합니까? 감소하잖아요.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그럼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건 부족하잖아요. 그럼 가격은 상승이 맞죠. 그럼 양은 증가다, 양은 감소다? 감소가 되겠죠. 몇 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죠. 다시 해드릴게요. 2번,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3번, 좌측이 아니라 우측. 4번, 증가가 아니라 감소. 5번,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단데 내가 강력하게 주장해. 지금 이 13번은 우리 풀었던 건데 중요한 건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47페이지에 2번 문제 있죠. 강력하게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외부 경제와 불경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47번을 다시 한번 보고 가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별표 3개 쳐도 괜찮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린 것만 한 하루 전날 그렇게 해서 좀 보시고 가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외부 효과 봤고요.
그 다음에 자 14번은 되게 쉬웠어요. 14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토지용 규제 직접 간접이 있는데 가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페이지 46페이지 요약서가 있는데 간접을 찾으라 했나요? 직접을 찾으라 했나요? 직접. 간접은 뭐하고 뭐가 들어가죠? 금하고 공시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간접을 먼저 찾는 것도 괜찮아요. 자 볼게요. 제가 간접 개입이라는 것은 자 그냥입니까? 금이 들어갑니까? 세금, 보조금, 부담금 들어가죠. 공시가 들어가고요. 자 따라서 금융. 자 대부비율과 DTI는 금융 규제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그 나머지가 이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노란 색깔. 자 공공이 들어가면 그냥입니까? 직접입니까? 직접이에요. 정부가 직접 하니까. 이거 인정하시겠어? 햄버주택 건설 공급도 마찬가지고 토지 수용이나 공용이 들어가면 직접이죠. 근데 세금 들어가면 뭐죠? 간. 종합부동산 세금 간접. 보조금 간접.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부담금 간접. 금융 간접 있잖아요. 대부비율과 DTI는 금융에 대한 정책이죠. 이것도 간접이 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발권 양도와 지역주거제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토지용 규제예요. 토지용 규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직접만 고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자 지금 몇 개입니까? 4개가 되겠죠. 요거는 좀 맞히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4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은 자 가볼게요. 여러분이 바우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우처는 지금까지 옳은 지문을 떴어요. 틀린 문을 썼다, 옳은 지문을 떴다. 그러면 3번을 맞히셨어야죠. 자, 그럼 요거는 되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자 요약서 나중에 참고를 하셔서 틀렸으면 이제 보시는데 들어볼게요. 자, 쭉 봐서 바우처는 그냥입니까? 옳은 지문으로 뜹니까? 3번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할게요. 1번에 가면은 자, 왜 틀렸는지 한번 보죠. 5번은 건 3번인데 정부에서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에만 구매에 사용하더라도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집만 넓힙니까? 남면 고기도 사 먹습니까? 그럼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늘어나죠. 그러면 이 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난다고 하셔도 되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부가 임차인한테 직접 보조해 되면 적어놔 보세요. 단기는 수요만 증가합니다. 뭐만 증가한다? 수요만 늘어나잖아요. 단기는 공급이 못 늘어나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죠? 올라가죠.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죠. 그죠? 그럼 임대료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갈게요. 1번 늘어나지 않는다, 늘어난다. 자, 노란 색깔 앞에는 상승이고 뒤에는 하락이죠.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바우처는 옳은 지문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교환권으로 지급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부 지자체 저소득층의 주택 임대를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되고 있다, 되고 있고요. 밑줄 쳐보세요. 자, 임차인의 주거 선택에 대한 것이 자유로우려면 공급자한테 보조해 주는 게 낫나요? 임차인한테 보조해 낫나요? 임차인한테 보조해 주면 지가 알아서 선택하겠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임차인과 공급자가 바뀐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보조를 지급하는 방식이 공급자한테 보조해 주는 것보다 임차인 주거의 선택이 자유롭겠죠. 아시겠죠? 자,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자, 따라서 보조선만 증가다. 기억하시죠? 그럼 보조는 무조건 공급이 증가된다는 거죠. 요거 야매 가져가셨어야 돼요? 그럼 보조는 그냥입니까? 무조건 증가합니까? 선분양과 보조는 무조건 공급이 늘어나요. 아시겠죠? 약속해. 우리가 공급이 증가하는 건 뭐하고 뭐하고? 보조하고 선밖에 없어. 그럼 보조는 무조건 공급이 증가하다는 거 보셔야겠죠. 그럼 틀린 지문이죠. 실질 소득도 증가하고 임대료 수요가 증가하면 나중에 임대 공급도 늘어나잖아요. 아시겠죠? 자, 할게요. 다시. 요거 공급자와 임차인 바뀐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로 가셔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되셨고, 되셨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투자하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